피압 상태의 굴착 깊이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유효 응력이 0이 되는 곳까지 굴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 응력이 0인 곳까지다. 그러면 유효 응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자, 굴착 깊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Z가 문제죠. 그죠? 자, 우선 전응력은 시그마는 얼마입니까? 자, 굴착, 요 부분에 작용하니까 얼마예요? 자, 포화점토니까, 우리 책에는 보면은 포화점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화점토니까 얼마예요? 자, 감마 세트 곱하기 높이, 뭡니까? h 스몰 h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립응력 U인데요. 중립응력 U는 얼마입니까? 피에조미터가 있으니까 뭡니까? 감마 W 곱하기 HW.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유용력 시그마 다시는 어떻게 되죠? 시그마 다시는 시그마 마이너스 U니까 어떻게 되죠? 감마 세트의 H 스몰 h 마이너스 감마 W 곱하기 HW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것을 보면은 자, 어떻게 되죠? 감마 세트 곱하기 H에 마이너스 감마 세트 곱하기 스몰 h 마이너스 감마 W 곱하기 HW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요. 자, 이것이 얼마일 때다고요? 0일 때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요 녀석이니까 결과적으로 요것을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것을 저쪽으로 넘가 봅시다. 감마 세트 곱하기 H 마이너스 감마 W 곱하기 HW 이꼬르는 자, 감마 세트 곱하기 H가 되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H니까 이 H가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겠죠. 그죠? 자, 요 내용. 자,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계 동수경사 IC죠. IC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감마 W분의 감마 서브인데요. 감마 서브가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W니까요. 분모 분자가 다 감마 W가 약분되니까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이게 토질 및 기초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인데요. FS는 I분의 IC입니다. IC는 조금 전에 했고요. 한계 동수경사고 I는 동수경사인데 동수경사는 뭡니까? 물의 이동거리분의 수기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동거리 L가 D 플러스 H 플러스 D다는 것. 즉 H 플러스 2D다는 사실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요. 동수경사 I를 작게 하면 되니까, 자, 동수경사 I가 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L이 크든지 수위차 H가 작아져야 되는데, H가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수거리 L이 길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체 내의 코어를 설치하든지, 그 다음에 제체 하루측이죠? 하루측에 필터를 설치하든지, 제방 상류측에 시트 파일이나 차수비가 설치하는 경우가 그 얘기겠죠.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에서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 굴착 공법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계측계의 종류는 많습니다. 자, 경사계, 지하 수위계, 간극수압계, 토압계, 하중계, 배능률계, 치마계, 균열 측정계, 진동소음 측정기인데요. 요건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니까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암기 놓으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자, 우리가 관련 문제 한번 보죠. 점토 집안에서 그림과 같이 흑마기공을 설치하였다. 버팀부에 작용하는 힘을 간편법에서 결정하세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토압을 버팀부가 결론적으로 다 받겠죠. 그죠? 자, 이 문제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이것을 단순부로 해석하라고 그랬고, AC를 최고 위에 있는 A와 A 버팀부와 맨 아래에 있는 C 버팀부를 제외한 것은 뭐로 간주했죠? 힌지로 간주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B 지점은 힌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버팀부는 수평 방향으로 2m 간격으로 한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토압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길이에 대해서 작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 길이에 대한 반력을 구하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길이 L만 2m만 곱해주면은 버팀보드의 하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토압 분포도가 0.3 곱하기 감마 H니까요. 자, 이것이 얼마냐면은 0.3 곱하기 감마가 얼마냐면은
1.8이고요. 1.8 곱하기 H. H는 여기서 2까지는 얼마입니까? 1, 2, 2, 1이니까 6m가 되죠. 그죠? 곱하기 6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냐면은 3.24. 자, 3.24 톤 퍼 메타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 크기가 3.24 톤 퍼 메타 제곱의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물론 이렇게 등분포 작용이 이렇게 작용할 것인데, 자, 우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힌지로 작용하라 했죠. 힌지로 작용하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나의 단순부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의 단순부를 생각하는데, 이것이 대칭이니까 얼마입니까? 요 B점에 대해서는 양쪽을 다 하고, 이 A점과 C점, 즉 RA와 RC는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한쪽만 우선 생각하면, 이쪽만 1번을 먼저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압력 분포와, 자, 등 분포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등변 분포가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RA가 있고요. 자, RB1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쪽으로는 B인데, B1과 B2를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를 보면, 우선 RA를 구하기 위해서 B점의 모멘트를 제로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있듯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죠. RA 곱하기 거리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등변 분포, 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1번이라 생각하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요. 1번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3.24 곱하기 요 폭 1.5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경점까지 거리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에서는 3분의 1 지점이니까 여기서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 더하기 3분의 1.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3.24. 자, 그 다음에 요 2번이 되겠죠. 그죠? 3.24 곱하기 폭 1.5 곱하기 작용점까지 거리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5가 되겠죠. 그죠? 자, 하면 서메이션 이꼴 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RA는 4.25 톤 퍼 메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RA가 4.25 자, 4.25 톤 퍼 메타가 나오면은 서메이션 V 이꼴로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RB를 구할 수가 있겠죠. RB. 자, 그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자, 서메이션 V 이꼴로는 RA 플러스 RB1. 자, 위로 작용하니까 플러스겠죠. 그죠? 마이너스 요 두 화 중 1분의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3.24 곱하기 1.5. 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번은 어떻게 됩니까? 1.5 곱하기 3.24가 되겠죠. 그죠? 이 꼴에 0을 넣으면은 RB1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3.04 톤 퍼 메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생각하면은, 이 반대편을 생각하면은, 자,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쪽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RB2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어떻게 됩니까? RC가 작용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RB2는요, RB1과 같을 거고요. RA는 어떻게 됩니까? RC는 RA하고 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RB는 이것이 어떻게 힌지를 생각하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RB는 어떻게 되냐? RB1 더하기 RB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반력을 다 구했다 칩시다. 반력을 다 구하니까 우리가 각각에 대한 반력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버팀대를 2m 간격으로 설치하니까 됩니까? 반력 곱하기 간격 2m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주에 작용하는 하중 P1은 RA 곱하기 지주의 간격 2m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PB는 RB, 그러니까 RB1 더하기 RB2 곱하기 지주의 간격 하면 될 것이고요. PC는 RC 곱하기 지주의 간격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만 알면은 여러분들 숫자를 넣어서 푸는 것은 쉬우니까 그렇게 대한 하나하나는 풀지 않고 그런 식으로 푼다는 것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관련 문제 7번과 같은 경우인데요. 거리가 같이 시공되고 있는 널말뚝에서 휘빙에 대한 안전 검토를 하시오. 안전율 FS는 1점이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상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표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요. 하중 W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활동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 W와 Q에 의한 것이겠죠. 그죠? 자, 요 반지름을 5m라 그래, R이라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요점에 대한 활동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W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2분의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등분포화 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등분포화 중이 Q, 턴포 메가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Q 곱하기 R을 하면 하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등분포화 중이니까 중심점까지는 2분의 R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 있듯이 W 곱하기 2분의 R 플러스 하중 Q 곱하기 R이 이제 하중이 되겠고요. 하중 곱하기 거리 2분의 R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31.25 톤 메타가 나옵니다. 모멘트 하중이기 때문에 모멘트이기 때문에 톤 메타가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점착력에 의한 거. 즉, C2와 C1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C1은 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모멘트라는 것은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라는 거죠. 힘 곱하기 거리인데,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점에 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거리 R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R이 되어졌는데, 힘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 점착력 C가 톤 퍼 메다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기다가 이 거리, 이 높이 H를 곱해야지 바로 하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C1 곱하기 H가 하중이 되고요. 곱하기 거리 R이 해갖고 모멘트가 되고, 요 경우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원이니까 됩니까? 파이 R이 되겠죠. 파이 R. 요 원둘레, 반원의 둘레가, 그죠? 그러니까 됩니까? C2 곱하기 파이 R이 힘이 될 거고요.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R을 곱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MR이 얼마냐면은 325.62톤 메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 모멘트분의 저항 모멘트죠. 저항 모멘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이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331.25분의 325.61을 하니까 0.98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1.2보다 안전율이 작죠? 그러니까 됩니까? 휘빙의 우려가 있다. 그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출제된 적은 없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가 한번 보면요. 토직미기초 1차일 때 했던 내용인데, 자, 한번 보죠.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널말뚝의 흙막이 벽이 있다. 이 흙막이 벽의 휘빙에 대한 안전율을 검토하시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공식을 했지만 공식이 뭐였습니까? 5.7C 나누기 감마 H 마이너스 0.7분의 CH라는 거죠. 저로 이거는 위험 단면을 0.7B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외우고 분모에 있는 5.7C는 NC 값이 5.7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감마 값이 1.6이고요. H가 7m.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C가 1.31. 그 다음에 B가 2니까 대입을 시키면은 1.5이기 때문에 휘빙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뭐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과 같은 집안에서 최대 굴착 깊이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림을 보면은요. 자, 우선 파워포인트 상의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간극수압교의 높이가 4.2m고요. GS가 2.68, 함수비가 3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선 포화도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포화도는 포화점토라고 문제에서 쓰여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그러니까 포화점토니까 포화도 S는 얼마다는 뜻입니까? 100%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간극비 1을 구해야 되는데 왜 간극비 1을 구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전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 세트 곱하기 7.5 마이너스 요 H가 되겠죠. H. 조금 전에 잠깐만 요즘에서 대해 생각하면 요즘에 대한 전응력 생각하면 그럼 감마 세트 공식이 뭡니까? 감마 세트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2의 감마 때문에 그래가지고 1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을 알아야 되는데 2를 모를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죠? S 곱하기 2는 W 곱하기 GS 공식에서 E는 어떻게 됩니까? 포화도 S분의 W 곱하기 GS가 되죠. 그죠? 자, 포화점토니까 포화도 S가
100%였고요. 그 다음에 함수비 W와 GS는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니까 얼마냐면은 간극비 E가 0.804가 나왔고요. 0.804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 0.80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E 대신에 집어넣고요. GS 대신에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상에서 2.68이니까 2.68을 집어넣고 감마 W는 1을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93 톤 퍼 메다 삼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전응력을 구할 수 있죠. 전응력. 전응력은 얼마입니까? 1.93 곱하기 어떻게 돼요? 7.5 마이너스 H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간극수압 U죠. U는 얼마입니까? 감마 W 곱하기 수위 H인데 감마 W는 1이고요. H. 자, 간극수압을 측정, 중립응력을 측정하는 것은 이 피에조미터죠. 피에조미터. 자, 피에조미터 수위가 얼마입니까? 4.5죠. 그러니까 곱하기 4.5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얼마입니까? 4.5 톤 퍼 메타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용력은 어떻게 되죠? 유용력 시그마 다시는 어떻게 돼요?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 U니까 결과적으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73 곱하기 가로 열고 7.5 마이너스 H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4.5라고 놓으면 되죠. 그럼 이것을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이거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유용력 시그마 다시가 0인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선언을 풀면은 5.17m가 나옵니다. 뭐 이거 못 푸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자,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분사현상에 대한 한계 동수 구배를 보통 1.0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대략 모래의 공극률, 간극률은 얼마 정도로 간주하는 것인가? 자, 단 헐거의 비중은 타당한 값을 한다. 보통 헐거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2.65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2.65로 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수경사 IC의 공식이 뭐였죠? 자, 우리가 GS 이꼴을 2.65로 했으면 GS가 2.65로 했고요. 동수경사 I의 공식이 뭐죠?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1. 근데 문제에서 간극비를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동수경사가 1.0이다. 1.0이고 GS를 1.65로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2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가 0.65가 나왔습니다. 2가 0.65가 나오면요.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1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100. 이건 모르는 분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목기사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공식 하나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고 공식을 그래도 두세 개 정도 해야지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65를 놓으니까 39.39%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요. 자,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은 널말뚝을 모래 집안에 타입하고 지하수위 아래로 굴착할 때의 보링을 검토하세요. 보링 검토하는 공식은 뭐였습니까? 자, FS는 I분의 IC였죠. I가 뭡니까? L분의 H인데 주의사항은 뭡니까? 자, 우리가 전체의 길이니까 H 더하기 D 더하기 D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위차는 H는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동수경사 공식이 뭐였죠? I, 감마 W분의 감마 서버. 그러니까 뭐였죠?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죠. 자, 동수경사 I는요, L분의 H니까 H 더하기 2D분의 H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5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IC는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니까 감마 서브가 0.7이니까 0.7이 나올까요? 자, 그 다음에 안전율 FS는 I분의 IC니까 됩니까? 0.56분의 0.7이니까 1.25니까 됩니까? 안전율이 1보다 크니까 보일링의 우려가 없습니다. 자, 문제 17번인가요? 자, 한번 보죠. 그림에서와 같이 강늘 말뚝으로 지지된 모래 집안의 굴착에서 지하수의 분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시오. 자, 모래의 감마 섹터는 1.70 톤 퍼 메다 삼성이고 비중은 2.65다 됐죠. 자, 우선 이동 그리부터 한번 구해줘. 자, 지하수위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동 그리 뭡니까? H 더하기, 자, 쭉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H 더하기 D 더하기 다시 D를 한번 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6m가 나왔고요. 자, 감마 세트를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는 감마 세트를 주어졌으니까 뭡니까? 감마 서브는 어떻게 되죠? 감마 세트 마이너스 감마 W. 물론 감마 W는 1이고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0.7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계 동수경사 I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다는 거. 즉 1분의 0.7이니까 뭐 당연히 0.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안전율은, 자, 안전율
Fs는 자, 여기 IC겠죠, 그죠? 자, I분의 IC다. IC는 우리가 0.7 계산했고요. I는 뭡니까? L분의 수위차 H인데, L은 우리가 조금 전에 16m 했고요. H는 수위차가 여기서 6m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하면은 1.87이니까 뭡니까? 안정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5. 용어 설명입니다. 자, 이건 토합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그냥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합의 이름은 쿨롬 이론과 랭킨의 이론과 부시네스크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쿨롬은 어떻게 됩니까? 헛세기 이론, 강체역학, 백마찰각을 고려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백마찰을 고려하지 않는 랭킨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소승론이죠. 물론 부시네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탄성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랭킨의 토합론을 한번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주동토합 계수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다 아는 거고요. 주동토합 광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H에는 K 곱하기 시그마 V.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파괴면과 수평면 이루는 각도는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그죠? 그래서, 전주동 토합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토합 분포도의 면적이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KA 곱하기 감마 곱하기 H 제곱. 그 다음에 작용점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지점이죠. 그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쉽게 알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은 토합에서, 옹백에서 사질토가 연직 배면에 작용하는 경우 랭킨 토합에서 주동토합 PA를 구하시오. 쉽죠? KN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사인 30도분의 1 마이너스 사인 30도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이고요. 주동토합.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토합이,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토합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KA 곱하기 감마 곱하기 H가 되고죠. 그러니까 요거의 면적이니까 되죠. 요거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KA 곱하기 감마 곱하기 HH고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거기다가 숫자를 제입하니까 21.6톤/m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은 쉽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하나 더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이 콘크리트 벽에 전도되지 않으려면 폭비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자, 이거죠, 이거. 자,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옹벽의 비를 구해야 되고요. 옹벽의 높이는 몇 메타죠? 3m고요. 자, 하중이 5톤이 작용하는데 5톤이 작용하는 높이는 1m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옹벽이 이렇게 쓰면은, 자, 하중이 여기에 작용하는데 이것이 5톤이고요. 자, 이것은 1m고요. 자, 이것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3m가 되겠습니다. 3m고 여기에 폭비는 얼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옹벽의 앞부분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자, 전도를 일으키는 거. 자, MT라 그럴까요?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 해상에서는 MT라 그랬죠. 전도 모멘트는 뭡니까?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저 뭡니까? 5 곱하기 1. 자,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수직거리니까 5 곱하기 1. 물론, 뭐, 톤, 메타인데, 뭐,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뭡니까? 이 무게 W겠죠, W. 자, W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리는 어떻게 되죠? 2분의 B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 모멘트는 MR이라 하는데, MR은 어떻게 되죠? 자, W 곱하기 2분의 B가 되겠다는 거죠. 자, W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W는 어떻게 되죠? 파워포인트 상에서 한번 보죠. W라는 것은 우리가 단위 무게 곱하기 거리 곱하기 부피죠. 뭐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앞에 썼던 것은 감마분은 V분의 무게 W인데 결과적으로 무게 W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마 곱하기 부피 배열이라는 거죠. 부피 배열이라는 것은 단면적 곱하기 D로 1m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피 곱하기 단위 무게 곱하기 거리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자, 결과적으로 무게 W는 어떻게 되죠? 감마 단위 무게 2.3 톤/m 3성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항 모멘트는 자 3 곱하기 B 곱하기 1 곱하기 2.3 여기 무게가 될 거고요. 거리가 얼마죠? 모멘트까지 거리 2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됩니까? 안전에 의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항 모멘트 MR이 MT보다 전도에 대한 모멘트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부동호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B 값이 얼마쯤 나오냐면 1.2m인데, 뭐 그것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
5장이죠, 5장. 5장 흑마기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용어 정리와 마지막에 안정, 즉 흑마기백의 안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계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